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신도시 한 초등학교의 위험한 통학로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안심 승하차존이 학교에서 250m나 떨어져 있어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양주 신도시에 안심 승하차존이 잘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학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양주 신도시 또 다른 학교, 옥정 호수초등학교입니다. 오전 8시 30분 등교 시간, 안심 승하차존에 차량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차에서 내려 후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고 차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앞서 취재한 학교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학교 근처에 어린이를 위한 승하차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학교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사실 안심 승하차존의 위치만 놓고 보면 두 학교 모두 정문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하나,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전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후문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안심 승하차존으로 연결됩니다. 핵심은 정문과의 거리가 아닌 학교와의 연결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제기된 앞서 취재한 학교는 후문 설치 등 대안이 없는 걸까? 학교와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학교 뒤편이거든요. 운동장을 통해서 이 길을 나올 수 있다면 실효성이 높아지고 또 이용도 편리해지고 이제 큰 길가니까 아무래도 뭐 유턴하고 차량이 혼잡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주교육지원청에 물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후문과 외부 도로가 약 5m 높이 차이가 있어 승강기와 계단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도로 옆 완충 녹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재산 등재 등의 문제가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해법을 찾은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북부 철도 운영체계 확립과 운영비 지원, 철도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철도 건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호 철도사업단장은 경기도에서도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 용역 중이라며 경기교통공사 역시 철도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주 의정부시 의원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를 제기하며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문제와 함께 불법 주차가 야기되는 시민 불편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라며 실제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가 이를 따라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호 의정부시 의원이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이 직접 도시재정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출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의 재정 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1위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정이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재정 위기를 통해서 청년 기본소득,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 뭐 도대 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의정부 재정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이제 잘 분석을 해야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이제 재정을 제대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정치인이나 전문가 몇몇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다라는 확신이 서서 의정부 재정을 쉽고 그리고 좀 더 딥하게, 그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구글 뭐 이런 데다가 의정부 시민재정 시스템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재정 데이터, 그 다음에 의정부시가 결산으로 발표하는 데이터 등등 원래 있던 모든 재정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굳이 어렵게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로 공개한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용어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게도 국어 사전에 쳐도 안 나오는 게 재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정 용어 사전을 이제 그 AI 모델에 러닝을 해놔서 시민들이 어려운 재정 용어, 뭐 예수 예탁,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을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AI 챗봇에게 물어보면은 정말 알기 쉬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의원 권한과 여기에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이러한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알려드리는 것까지만 저에게 사실 허용된 법률적 권한입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은 이제 사실 시장의 권한, 단독적인 좀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점점점 확장시켜서 실제로 이 도시의 주인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임을 증명해 나가는 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출판 기념회와 시민재정 시스템을 공개를 하면서 이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의정부 시장 선거 출마에 관해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멀지 않는 시일 내에 그것을 좀 입장 정리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다른 도시들도 성장을 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찾고 계속 누구의 뒤만 쫓아간다면 저희는 꼴등을 면할 수 없고요.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이 인구가 의정부를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모멘텀으로 삼아서 새로운 우리의 기준, 의정부 스탠다드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의정부의 재정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룬 게 2~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도 의정부시에서 열심히 했고 시민들과 또 힘을 합쳤고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가 제기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 안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시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입법 예고를 지금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따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사각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정문부 장군 향례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문부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북한 퇴첩을 이끈 인물인데요. 경기도 기념물인 정문부 장군묘는 의정부 용현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장국의 호국 애민 정신을 기리고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바른 정치에 정진하겠다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도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현대전 변화 양상과 한미연합훈련 대한무색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충돌 등 최근 국제 분쟁은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런 변화는 우리의 방위 전략과 한미 연합훈련의 방향에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동시에 남북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또한 시대적 책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의원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재정립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의 목적과 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복역했던 아버지와 딸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잃어버린 16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며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반대로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취향도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및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축소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영 의원은 내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예결위에서도 세심하게 살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올해 매입 계획량은 2,982톤으로 이 가운데 건조벼는 2,682톤, 산물벼는 300톤입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산물벼 매입을 마무리했으며 건조벼 매입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4만 원이 중간 정산되고 최종 정산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환산해 연말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의 취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지원 이력이나 시험, 수강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98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태어난 동두천 거주 미취업 청년인데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0%,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 업체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